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K2 이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좋은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쫓아 아파트도 브랜드만을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분야 아시아 3대 전시회로 발돋움한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어떤 제품과 기술들이 선보였는지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K2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 이전지를 선정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은 6달 뒤인 오는 10월 초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동구청, 북구청,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시행령에 반영할 세부 조항을 정리해 K2 이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2 안에는 여러 가지 군부대가 5개가 6개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이전해달라 할 거냐? 아니면 11 전투비행단만 이전해달라 할 거냐? 민간공항. 그건 어떡할 거냐? 그런 문제. 군공항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는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 후보지 지원 계획을 공고한 뒤 이전 후보지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이전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전 주변 지역 지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군공항 이전 사업지원위원회가, 이전과 지원 사업은 국방부 산하 군공항 이전 사업단이 담당합니다. 총리실하고 국방부가 이전 부지에 대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얼마나 그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투표에 붙이느냐. 그 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K2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급적 빨리 이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 수립과 세부 계획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아파트를 선택할 때 어떤 회사가 지었는지 또 어떤 브랜드인지 가장 먼저 보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건설 회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부터 분양에 나선 이 편한 세상 범어의 견본주택.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대림산업의 이 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이 아파트의 시공사는 대림산업이 아니라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주식회사 사모입니다. 그런데도 선정 광고물이나 분양 신청서에는 이 편한 세상이라는 내용이 부각돼 있고 시공사가 사모라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소비자들은 시공사가 사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시공사는 어디지 아십니까? 대림산업. 네, 이 편은 되잖아요. 아, 네네. 시공사는 사모네. 아니요. 분양 대행사 측은 브랜드 협약을 맺었고 대림산업이 보증하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대림산업이 지은 아파트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시공 능력이 5, 6위권인 대림산업과 50위권인 사모는 브랜드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가치라는 부분들, 어떤 브랜드 자체의 가치도 있고, 또 어떤 건설사의 안정성이나, 그리고 건설사가 아파트에 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같이 녹아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브랜드 마케팅이란 이름의 이런 분양 행태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현재 그 브랜드만 믿지 마시고 과연 이 시행사가 누군지, 분양사가 누군지,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나중에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로 접어든 지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의 한 기초단체장이 관내 공사에 인허가가 있을 때마다 해당 건설업체에게 구청이 설립한 장학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도록 한 점이 구청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 이동희 의원은 대구시가 달성 토성 복원 사업과 연계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민간 사업자와 신규 동물원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겨 밀실 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 사실을 발표하게 되면 유치 희망 지역 간의 갈등과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돼 비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포로가 된 고려인들이 직접 부른 아리랑이 공개됐습니다. 1917년 독일의 한 포로 수용소에서 녹음된 건데 지금의 아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성기를 틀자 아리랑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다른 아리랑도 있습니다. 녹음 속 주인공은 1차 대전 당시 러시아군에 끌려갔다 독일군 포로가 된 시베리아 출신 고려인 3세들입니다. 1917년 3월 24일 당시 프로이센 제국이 이민족 연구용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녹음한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아리랑과는 곡조와 가사가 많이 다릅니다. 이 독일의 아리랑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게 들리긴 하지만 아리랑의 어떤 원형적인, 원초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귀한 자료로 볼 수 있겠죠. 당시 고려인 포로들이 부른 독립운동가와 민요, 불경 등은 음반 쉬너업장에 수록돼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 소장돼 있는데 그중 아리랑 음반 2장이 아리랑 기획전 전시 자료로 국내로 처음 들어와 공개되는 겁니다. 고려인 포로가 부른 한맺힌 아리랑은 문경 옛길 박물관에서 2달 동안 열리는 아리랑 기획전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최봉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와 경북 지역 어린이집 120곳이 최근 3년 동안 지자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10개 어린이집은 2년간 점검을 받지 않았으며 1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880여 곳에 달했습니다. 구미에 있는 도레이 첨단 소재가 연간 생산 2,200톤 규모의 탄소 섬유 1호기 준공식과 2,500톤 규모의 2호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탄소 섬유는 강도가 철의 10배고 무게는 4분의 1로 가볍고 강한 데다 녹도 슬지 않아 꿈의 소재로 불리고 있는데 우주 항공 분야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2020년까지 탄소 섬유 생산 규모를 14,000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오늘 대구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태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년 뒤면 시장에 내놓을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입니다. 수소가스를 넣으면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의 힘으로 차가 달립니다.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를 발전소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차는 내부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 분야의 첨단 기업 321개가 이번 행사에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기존의 태양광 위주에서 탈피해 풍력과 연료 전지 분야까지 아우르면서 명실상부한 신재생 에너지 전문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뛰어난 조선 기술을 활용한 해상 풍력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이라든가 어떤 민원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 그린 에너지 엑스포와 함께 관련 비즈니스 컨퍼런스도 열려 신재생 에너지와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과 기술, 산업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배한철 경산시 의원이 오는 24일 치러지는 경북도의원 경산시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배 의원은 4.24 보궐선거 새누리당 후보로 지난 1일 공천을 받았으며 경산시 선관위는 배 의원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 여부를 오는 10일까지 결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칠곡 송림사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을 넘어뜨려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품이 국가지정문화재며 피해 정도가 크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계림문화재연구원은 공장터에 포함된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야산 일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지름 14.7m, 추정둘레가 46.3m에 이르고 호석을 두른 대형 석실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분은 위치나 구조, 크기 등에서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의 신라 민해왕 등과 비슷해 통일신라의 왕이나 최고 지배층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시는 대만의 외식업체 직원 2,600명이 포상 해외관광 명목으로 오는 8일부터 6월 말까지 33차례로 나눠 우리나라를 찾아 대구에서 2박, 경북 1박, 부산에서 1박 관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들이 대구를 찾아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쇼핑을 할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환영 행사도 열어 관광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생활 문화를 공유하고 전승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11월까지 하회마을에서 이어집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유교 문화와 종가 음식,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 서원 교육, 향사 서원 스테이, 마을장인 공예체험 등 하회마을의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클럽 한일전에서 일본 히로시마를 꺾고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어제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3차전 경기에서 전반 17분 배천석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 0으로 이겨 대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포항은 이로써 1승 2무를 기록해 조 2위로 올라서며 남은 3경기에서 조 1위를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한 달여 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휴대전화 소액대출 광고를 낸 뒤 대출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구입해 되팔아 200여 명으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33살 양모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하려면 휴대전화 번호와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머니를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둘러싸고 교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모레부터 대학본부와 교수회 양측이 협의체를 만들어 학칙 재개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협의체는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5대5 동수로 참여해 오는 6월 말까지 대학본부가 공포한 총장 직선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과 총장 후보자 선정 규정 등을 재논의합니다. 한편 교수회는 학칙 개정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고 차기 총장 선거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6월 중국 닝보에서 열릴 국제소비용품 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박람회 기간은 오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로 참가업체는 이에 앞서 오는 6월 6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릴 무역상담회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